저희가 다양한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.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서 좀 고민이신 분이 찾아주셨습니다.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네. 자, 먼저 그러면 사연을 좀 들어볼까요? 네, 이번 사연은 딸들과 화해하고 싶다는 어머니의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67세 박정숙입니다. 저에게는 2명의 딸이 있는데요. 10년 넘게 딸들과 연락이 단절되어 고민입니다. 결혼 후 남편과 갈등을 겪어온 터라 딸 둘에게만큼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. 하지만 딸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관계도 소홀해지고 대화도 단절되었습니다. 남편과 이혼 후 외롭게 지내다 보니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. 큰딸에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 돈을 주었는데 돈을 나눠달라고 하니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. 그래도 노년의 딸들과 화해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. 저 좀 도와주세요. 네, 이렇게 사연이 도착했습니다. 네네. 자, 그럼 한번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네요. 아이, 부끄러운 엄마로서 창피합니다. 따님들과의 갈등이 지금 최고 고민이시네요. 그렇죠? 네. 지금 한 얼마나 따님들하고 대화가 단절됐다고 하셨죠? 거의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화해를 좀 하시고 싶은 하고 싶다. 거예요. 화해는 늘 하고 싶고 바라고 있죠. 그러면 그 화해를 굉장히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딸들과의 어떤 갈등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가장 중요한 원인. 아, 돌이켜 생각해보면 딸들에게 너무 애정을 좀 못 주지 않았나. 삶이 바빠서 경제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고 학업에만 몰두하고 그러다 보니 좀 엄마로서 좀 이렇게 따뜻한 정을 좀 못 나누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. 그게 좀 큰 원인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와 결국 이렇게 헤어지게 된 계기도 큰 몫을 차지하고요. 여러 가지로 딸들도 많이 우리 가정을 기대하고 살았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되니까 그거가 너무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. 따님하고의 관계가 아주 멀어진 게 언제부터라고 생각이 되세요? 멀어진 거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아버지와 결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외도 때문에 막 이렇게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그때부터 그냥 집을 멀리 했습니다. 안 왔습니다, 집에. 전혀. 그럼 딸들이 어렸을 때는 사이가 좀 좋으셨어요? 엄마랑 사이는 좋았죠, 예.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도 따님하고의 사이가 멀어진 어떤 이유 중에 하나였을까요? 그렇습니다, 예. 이제 뭐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뭐 아빠, 엄마 이제 다투고 이혼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러니까 자기들도 머리 아프고 또 직장 생활 하는데 신경 쓰게 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 딸들도 이혼에 동의를 할 정도였다면 특별한 이혼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. 그거는 뭐 아버지의 외도죠. 아, 다른 이제 내연녀와 이렇게 뭐 생활하는 것도 이제 아이들 속이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어느 날은 탄로가 났어요, 아이들 앞에서. 예. 그럼 따님들이 아버지 외도하신 걸 언제 알게 된 거죠? 어릴 때는 기억을 못하니까 얘들이 못했을 거고 이제 대학생 되니까 저희들도 이제 알았어요. 그럼 그 전에는 어머니가 아버지 외도를 일체 얘기를 안 하셨던 거죠? 그렇죠. 예, 몇십 년 하면은 아이들이 학업을 못하고 아이들이 다 삐뚤어질 거잖아요. 뻔히 아니까 제가 제 한 몸 헌신하고 그냥 아이들을 잘 잘 길러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밖에 없었습니다, 저는. 그럼 따님이 아버님의 외도를 직접 보거나 이렇게 목격한 건 아니고 그냥 전에서 듣기만 하신 거예요? 아니, 목격도 했습니다. 어떻게요?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? 제가 하도 좀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좀 알아라고 제가 한번 데리고 갔어요, 만나는데.
그랬더니 아이들도 이제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얘기를 하더니 아빠는 이걸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게 더 큰일이라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. 아니 그 현장까지도 목격을 했을 정도면 딸들이 굉장히 뭐 겉으로 말은 안 했을지라도 어른이 됐다고 해도 정신적으로 그게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어떤가요, 박상민 소장님?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. 이런 경우에 예. 엄마들이 그 아빠의 불륜 현장에 특히 딸들을 데려가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. 그래요. 그런데 이 엄마들의 심리는 내가 너무 억울하다. 너네도 너네 아빠의 실체를 알아라.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좀 알아달라. 이런 마음에서 데려가는 건데요. 이건 굉장한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. 딸들 입장에서는 나에게 성과 피를 물려준 아빠예요. 그런데 그 불륜 현장을 이 딸들이 목격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. 엄마 아빠의 문제고 성인들의 문제예요. 이런 상처는요. 이 딸들이 앞으로 연애하고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가는데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왜 그 장면을 보게 했는지 당사자인 아버지보다 그 장면을 보게 하고 그 고통을 겪게 한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. 네. 참 안타까운데요. 어머님이 따님들한테 아빠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무슨 일로 저렇게 두 분이 싸우시는지, 엄마가 힘들어하는지 그걸 그 나이에 맞게 좀 설명을 전혀 안 해주시다가 그걸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확 그냥 대단히 참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여주신 게 따님들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나. 우리 사연자분처럼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이 이게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와의 관계에도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 봐요, 차장님. 당연하죠. 그게 바탕인데요.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계속 본 어머님과 아버님이 자녀들한테는 모델이죠. 예. 그러니까 정말 헌신적으로 따님을 돌보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본인도 말씀하셨어요. 진짜 공부만 그냥 경제적으로만 챙겨주었지 따뜻한 어머니로서의 어떤 정일까, 대화랄까, 소통 그런 게 없었던 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걸 표현을 잘 못하죠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됐을 때는 그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기면 이미 엄마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,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었던 사람, 그리고 그 이전에 아빠의 외도를 몰랐을 당시에는 엄마가 왜 저러는지, 엄마가 오히려 더 잘못이 많은 게 아닌가, 잘못 오해할 수도 있었겠죠. 이런 경우에 딸들은 이제 혼자 있는 아빠를 불쌍히 여기고 또 아빠랑 좀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 지난 10년 동안 따님들은 아빠랑은 좀 소통을 했을까요? 초기에는 조금 소통을 하다가 이제 아빠가 이렇게 자기들한테 이제 무례한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막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뒤로는 아빠도 다 끊어버리고 다 양쪽 다 부모를 지금은 안 보고 있는 상태죠.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따님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잘 돼 보려고 노력하신 점이 궁금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정말 손편지도 좀 써서 편지도 하시고. 보내보고 또 뭐 얼마 전에는 조금 이제 자기들이 처리할 수 없는 거 제가 해서 돈도 좀 주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써서 문자로 보내고는 연락도 하지 말라. 어머나. 근데 정말 뭐 되게 마음이 아프시겠어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게 참 관계도 관계지만 어머님이 지금 웃으시는데요. 그 예, 웃으시는 웃음이 게 참 아니지. 더 마음이 아프네요. 저 부동산 처분한 돈도 좀 갖다 주고 했는데도 지금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거잖아요. 그럼 그런 것들이 부모 자녀 간의 어떤 갈등을 더 일으킨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, 소장님? 오늘 사연자 분께서는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재력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님들 입장에서 엄마가 주는 돈은 받되 엄마에 대한 연민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. 또 출가를 또 다 잘했다라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딸들이 다 결혼하고 나서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과정이
너무 좀 좋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 딸들은 또 남편 눈치, 시댁 눈치도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는데 우리 신랑과 우리 시부모님들이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안 좋게 이혼한 우리 부모님을 두 분 다 보기 싫어진 게 아닌가. 또 어머니 본인은 좀 어떤 노력을 하시면 좀 아까 조금이라도 노력을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뭐 손톱도 편지도 하시고. 손편지도 하시고. 근데 지금 이제 어머님 홀로 되셔서 건강이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딸들한테 짐이 안 되도록 좀 더 당당하게 즐겁게 오히려 나를 챙기는 일이 길게 보면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타이밍은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오히려 딸들은 훨씬 더 챙겨나가는. 예, 네. 시기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지금 소장님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고요. 손주, 손녀가 있으세요, 선생님? 네. 못 본 지 그 아이들도 그럼 한 10년 된 건가요? 그렇군요. 그럼 아이들이 꽤 컸겠어요. 이건 좋은 케이스입니다. 딸들이 편지 안 볼 것 같지만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. 예, 그렇게 문전박대했어도 편지에 뭐 썼나는 반드시 읽습니다. 그 엄마의 진심을 쓰는 그 편지도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또 손주 손녀들한테 너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런다 이런 얘기 일체 하지 마시고 맞아. 엄마는 클 때 참 예쁜 딸이고 훌륭한 아이였다. 너도 엄마처럼 잘 자라야 돼. 이런 식으로 문자도 보내고 어떻게든 만날 기회가 있다면 손주, 손녀들에게 좀 다가가보는 그런 노력은 어머니 멈추지 말고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. 혹시 이렇게 따님들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따님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? 그 아까 선생님 지적하신 말씀, 그 현장을 보게 했다는 거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. 네. 몰랐어. 네. 그럼요. 그렇게 했는데 이제 끝까지 엄마가 차마 그 아빠의 그런 점들을 숨겼으면 숨길 수가 없었어. 이렇게 된 건데. 그냥 내용을 좀 엄마가 알고 있는 내용도 좀 들어주면서 뭐 엄마가 많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겠죠. 키우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용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못 줬다고 아이들이 원망도 하고 그런 적도 있기는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진짜 숨이 막히도록 여러 허련 일까지 해가면서 음악대학까지 가르치고 음대 공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느라고 제가 가슴에 병도 있는데 일하고 오면 정말 밤에 숨이 차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또 할 말이 있어요.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. 제가 뭐 돈을 경제적으로 뭐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상을 끝내면은 너무 허무하잖아요. 그리고 너무 그렇죠. 비참하잖아요. 저희들도 그렇고 제가 그랬어요. 너희들은 그렇게 있으면 마음이 편하냐. 서로 그 상처도 좀 얘기해가면서 그때는 그랬으면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. 또 섭섭했던 것도 뭐 이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. 이제 살고 보니 너무 잘못 살은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애들한테 만나거나 뭐 어쨌든 보고 있다면 이게 내 잘못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.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했던가 싶은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. 네.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상황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너무 힘드시겠지만 일단 나부터 챙겨서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그다음에 그 따님들을 만날 그 나머지 가족들을 만날 그날에 당당하고 유쾌한 나의 모습을 만들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. 또 그 끈을 놓지 마시고 우리 박상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끈을 놓지 마시고 손주들 그 예쁜 손주들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우리 외할머니 우리 엄마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손을 내밀는 사인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할 때 어느 순간 그 따님들도 화난 마음보다는 내가 너무
길게 엄마한테 그랬나 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듭니다. 무엇보다도 본인의 좀 건강을 챙기셔야 딸들과 화해하는데도 맞습니다. 힘이 되실 것 같아요. 예, 꼭 딸들과 화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